저번 달에는 4월 1일부터 네. 4월 7일까지 매출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5월 1일부터 7일까지 매출을 해서 네. 총 95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95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홍윤선님과 이제 인터뷰를 잡은 이유는 홍윤선님은 이제 기존에 이제 두 분과는 다르게 이미 상품을 취급하고 계셨고 매출의 이제 발생이라던가 진행 사항이 워낙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디렉팅 프로젝트 시작한 지. 그래서 2주 동안의 이제 변화들이라던가 홍윤선님이 느낀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제가 간단하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윤서님이 일단 취급하고 계셨던 상품이 뭐 이제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네. 좀 이제 큰 카테고리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홈데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용품으로 네. 이제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몇 가지 정도 상품을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원래 있던 상품은 8개 정도고 8개 중에서 네. 간간히 계속 꾸준하게 팔리고 있던 제품은 4개 정도. 네 가지 정도? 네. 그럼 이제 뭐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건 4가지 정도네요? 네,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는 4가지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윤서님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사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판매하고 계셨던 8가지 모든 상품이 다 사입인가요? 네, 모두 사입입니다. 그러면은 사입으로 이게 진행을 했을 때 간단하게 뭐 장점 한 가지, 단점 한 가지를 꼽자면 장점부터. 사입을 했을 때 장점은 진짜 누가 뭐래도 마진인 것 같아요. 마진. 네, 마진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구매 대행했을 때는 몇 프로고 지금 사입으로 했을 때는 몇 퍼센트 정도인지 평균적으로. 구매 대행을 했을 때는 네. 제가 보통 마진이 한 25%에서 30%가 나왔어요. 그래도 꽤 잘 나왔네요. 구매 대행이었는데도. 근데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가지고 매출이 늘면 늘수록 보통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덜 팔더라도 그냥 마진을 좀 보자라는 식으로 네. 판매를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네네. 초반에 했을 때는 그렇게 했어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사입을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사입을 하다 보니까 네. 마진의 폭이 네. 엄청 늘어가지고 네. 제가 지금 가장 잘 팔고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마진이 좀 좋게 나와서 40-50% 정도. 진짜 거의 네네네. 50% 육박하게? 네, 그 정도 마진을 보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팔릴 때마다 진짜 재밌겠네요. 근데 계속 불안하기도 하고 네. 좋기도 하고. 이게 보통 해외 구매 대행이나 위탁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판 거에 대해서 들어오는 마진이 적다 보니까 자본 잠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 돈이 회전이 안 돼요. 마진이 작다 보니까. 네, 제가 네. 작년에 해외 구매 대행을 했을 때 네. 한 40일 정도 만에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매출이. 매출이? 네, 근데 제가 정산을 받기 전에 결제한 돈이 한 6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자본이라는 게 네. 사실 자본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네. 결제가 일어난 동시에 상품을 먼저 보내줘야 되다 보니까 그쵸.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네. 1,000만 원을 매출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 돈 600만 원이 먼저 쓰이더라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랬지만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카드론으로 계속 뭔가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저도 그랬었고. 맞아요. 그러면 마진을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장점이 마진이라고 하면 단점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재고 관리인 것 같아요. 재고 관리? 재고 관리. 이게 단순히 재고를 가진다는 리스크도 있는데 네. 처음에 사올 때 저는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사왔었거든요. 네네. 좀 무서우니까. 아무래도. 그쵸. 네. 그래서 한 50개 정도 사오면 좀 안 팔릴 것 같고 10개는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팔다 보니까 괜찮게 팔리네? 네. 하는데 또 재고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재고의 관리가 저는 처음 사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오죠. 근데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네. 예측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제 몸으로 때우면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품절 처리도 많이 하고. 근데 품절 처리도 많이 하고 네. 이제 품절 처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네이버 순위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쵸. 최대한 품절 안 하고 예약 구매를 받아서 제가 일일이 전화 드려서 배송 지원으로 처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네. 이제 자리를 잡고 싶어서 이제 디렉팅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한 2주간 진행을 하셨는데 네. 제가 요청드렸던 그런 방향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 윤서님이 느꼈을 때는 좀 어떤 방향이었나요? 일단은 프로젝트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네. 새로운 상품을 소싱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 기존에 잘 팔고 있었던 상품을 더 잘 팔 수 있게끔 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을 보태자면 네, 윤서님이 사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상품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주력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사실 거의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좀 소싱을 해서 네 최근에 네이버 한 4페이지 정도 네, 있었던 상품 뒤에 그쵸,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메인으로 잘 팔고 있던 상품도 뭐 1페이지 한 중후반 정도쯤에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은 아예 진행을 안 하셨고 네, 스마트 스토어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네, 원래 잘 팔고 계셨던 상품은 지금 뭐 1페이지 메인 키워드를 검색을 해봐도 1페이지 2위까지 올라가 있는 키워드도 있고 네, 심지어 네. 그 6만 정도 되는 네. 그런 대형 키워드에서 6만 검색량 6만이요? 네, 검색량 6만 정도 되는 그런 대형 키워드에서 네. 6위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6위. 네, 진짜 많이 올라갔네요. 네, 원래는 되게 중단이었는데 네.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네.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순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신규로 진행하게 된 원래 4페이지 정도 있었던 상품 네, 그거는 지금 이제 순위가 어느 정도 지금은 올라갔죠? 1페이지 중상단에 있고 뭐 22 정도쯤에 거의 네, 왔다 갔다 네,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순위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네. 사실 이게 어뷰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지만 사실 초보 셀러가 상품을 등록해서 아무리 SEO 최적화를 맞추고 정말 운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순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네. 사실 윤서님도 저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팔리고 있었던 상품도 사실 윤서님도 기강님 이게 제가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올라갔던 네, 거라 운이 좋아서. 너무 불안하고 사실 이게 어떻게 좀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지 궁금하다.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이제 원하셨잖아요. 저한테 좀 배우기를.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네, 사실 이렇게 순위가 변화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디렉팅 받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을 받으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디렉팅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메인 키워드 4페이지 중반대에 있던 상품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먼저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 썸네일이 한층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썸네일을 수정을 했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기존에는 순서도 엉망이었고 되게 깔끔하지 못했었는데 네. 조금 더 가독성이 좋게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이거 괜찮은 상품이다 라고 느끼게끔 상세 페이지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네, 살짝 윤서님 감성에 네, 좀 맞춰서 이제 제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저는 이게 사실 윤서님의 감성보다는 이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니즈. 그래서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도 칠판에 보드에 적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겟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에 대한 변화를 먼저 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상품명이었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메인 키워드나 세부 키워드에 대한 세팅이 사실 윤서님이 센스 있게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상위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 크게 뭐 SEO 최적화라던가 그리고 네.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무난하게 이게 흘러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던 게 우리가 고객 경험을 이제 발생시켰죠. 네, 거기 원래는 리뷰가 하나도 없었던 상품이었었는데 맞아요. 먼저 지인분들께 구매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네. 이제 리뷰에 사용해보고 어떤 내용을 좀 적어달라고 지금 제품에 대한 뭐 장점이라던가 네, 장점이라던가 윤서님이 좀 부각시키고 싶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그런 거랑 또 이제 소비자가 살 때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 좀 걱정하는 부분들을 이제 후기에 좀 녹여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 리뷰를 보고 이 상품 이런 거를 걱정했었는데 리뷰를 보니까 좀 네. 해소를 시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리뷰도 많이 달렸습니다. 그쵸. 윤서님이 이제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체험단식으로 발생시킨 리뷰로 인해서 네, 사실 지금은 리뷰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리뷰로 그렇게 지인들한테 부탁을 한 게 한 4-5건 정도가 되고 네네. 지금은 25개가 넘었더라고요. 리뷰가 네, 굉장히 괜찮네요. 리뷰가. 네, 잘 달리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행을 했던 게 이제 블로그 체험단이었잖아요. 네, 블로그 체험단. 네네, 그쵸.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어떻게 좀 뿌리고 발생시키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각자의 좀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네. 제가 이거는 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더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서님이 네, 좀 간략하게라도 간략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게 했는지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이제 그분들한테 제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블로그를 선정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쵸. 근데 블로그 선정이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포츠 용품을 팔고 있으면 네네네. 뭐 스포츠 용품에 관한 리뷰를 하는 블로거 분들이라던가 그렇게 타깃층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블로거 분들한테 먼저 리스트업을 해서 그럼 리스트업은 어떻게 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육아용품에 대한 체험단을 만약에 모집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리스트업을 하면 될까요? 일단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서 보면 검색하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육아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뭐 아이 검색을 하시거나 관련된 메인 키워드를 검색하면 메인 키워드 검색을 하면은 그 최신 글 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블로거 분들마다 이제 투데이나 이유수나 네네. 아무래도 유입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쵸. 그거대로 일단은 먼저 분류를 하고 그렇게 먼저 리스트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함에 있어서 네. 사실 투데이라던가 뭐 누적 방문자 수, 이웃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서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커트라인을 하셨나요? 일단은 먼저 블로거 분이 좀 이웃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좀 이제 글에 공감이 좀 많이 달려 있으면은 그쵸. 공감이나 아무래도 댓글 같은 네 것들. 이제 그 포스팅을 보는 사람이 네. 많다는 뜻이니까 그쵸. 그런 분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투데이가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1000 이상으로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공감이나 이런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걸 보고 그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블로거 분들한테 제안을 하셨나요? 좀 내 상품을 사용해보고 좀 이제 블로그 작성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일단은 먼저 리스트업을 한 블로그 분들께 메일로 뭐 단체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개인한테 보내는 것처럼 인사말을 수정을 하고 네. 제가 가진 상품의 장점은 뭐고 네. 이 상품을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포스팅을 해주실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서 제안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던가요? 저도 이런 블로그 체험단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네, 그렇죠. 좀 겁도 먹었거든요. 왜냐면은 다 무시당할까봐. 네네. 그리고 막 블로그 투데이만 그렇게 되게 큰 블로거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막상 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 20분께 보냈는데 네. 한 8분 정도의 답이 왔고 40%에 가까운 네네네.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네요. 네네 바로.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분을 6분 정도 네. 꼽아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험단을 진행할 때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원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원고.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원고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간략하게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는지. 제일 중요한 게 네. 내 상품의 장점이 뭔지를 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원고를 뭐 100% 이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네. 부탁을 드린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뼈대를 잡아드렸어요. 아. 글의 흐름을 네. 이런 상품을 쓰려는 이유 네. 그리고 저희 상품을 선택한 이유 아. 그리고 저희 상품의 장점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 글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네네. 거기마다 저희 상품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적어서 그래도 이제 글은 좀 자유롭게 네네. 블로거 분들이 작성하시는 쪽으로 네. 제가 100% 이렇게 딱딱하게 다 네네. 정해서 드리는 것보다 네네. 개개인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블로거 분들한테도 이제 뿌릴 때도 이제 전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발자취 추적이라는 사용자 정의 채널 그 링크 네, 맞습니다. URL 있잖아요. 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셨나요, 그러면? 네, 똑같이 네. 저도 그 영상을 참고를 하고 네. 이제 제 상품의 URL을 네.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음. 제 원고에 같이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 URL을 네, 오픈마켓에서의 지금 매출은 이제 얼마나 발생을 하셨나요? 지금 5일간 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5일